안녕하세요. 저는 용인에 살고 있는 40대 초반 여자입니다. 얼마 전에 해외 파견을 1년간 떠나게 된 남편을 배웅해주고 집으로 돌아오는데 시모가 살던 집 앞을 스쳐 지나가면서 시모가 저에게 했었던 충격적인 일들이 떠올라 집에 들어오자마자 사연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저희 부부가 겪은 상황에 대해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모르겠어요. 시모가 너무 급격하게 변해버렸거든요. 시댁 집안의 며느리로 들어와 살게 된 지 10년의 세월이 흐르는 동안 큰 문제는 없었어요. 시모는 저희 엄마처럼 저를 친딸처럼 대해주셨고 행복한 며느리로 살아왔었죠. 제가 남편과 결혼했을 당시 시모 곁에는 시부가 계시지 않았었어요. 예전에 먼저 세상을 떠나셔서 남편이 집안의 가장 역할을 해왔었죠. 그래서 결혼할 당시 시부의 빈자리를 어떻게 채워드려야 할지 고민을 하다가 틈나는 대로 시모가 외로움을 느끼지 못하게 자주 찾아뵙는 게 좋은 선택인 것 같아 저희 부부는 시간만 되면 시모와 함께 시간을 보내드렸었죠. 그렇게 살아온 세월이 10년이었고 제가 시모에게 신경을 쓰는 만큼 저에게도 정말 잘해 주셨어요. 그렇게 별일 없이 잘 지내고 있었고 앞으로도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았어요. 하지만 저희 부부에게 생각지도 못한 일들이 조금씩 나타나기 시작하더니 시모는 10년 동안 저에게 한 번도 보여준 적 없었던 모습으로 저를 당황스럽게 만들었습니다. 이상하다는 느낌을 받았던 건 매달 월초에 시모에게 한 달 생활비를 드리는데 다 쓰시지 못하고 항상 남은 용돈을 저축하셨어요. 저희 부부는 부족하시다는 느낌을 받지 않게 어느 정도 여유 있게 용돈을 드렸었죠. 그런데 어느 날 시모가 아침 일찍 저희 집에 잠깐 들리시겠다고 하시길래 아침 식사를 하러 오시는 줄 알고 음식 준비를 한 다음 기다리고 있었죠. 그렇게 잠시 뒤 시모가 저희 집에 도착을 하셨는지 초인종을 누르시길래 서둘러 문을 열어드리면서 아침 인사를 드렸는데 들어오시지 않고 손을 내밀으셨어요. 저는 무엇을 원하시는지 이해를 못해서 뭐가 필요하시냐고 여쭤보게 되었죠. 아침 식사는 필요 없고, 나 돈 좀 줄 수 있니? 오늘은 한 50만 원만 주면 될 것 같은데. 내가 급하게 돈을 좀 쓸 때가 있거든. 자세하게 물어보지는 말고. 네? 50만 원이요? 어디에 사용하시는지 제가 알면 안 되는 거예요? 그이한테도 설명을 해줘야 되는데 어머님이 나중에 말씀하시겠어요? 그래, 내가 나중에 아들한테 얘기할 테니까 조금만 서둘러주면 좋을 것 같은데. 약속에 늦으면 안 되거든. 다른 사람들은 벌써 다 준비가 끝났다. 시모가 하시는 말을 대충 들어보니 어떤 모임에 참석한 것 같아 보였어요. 연세가 들수록 사람들과 섞이고 싶어 한다는 말을 어디에서 들은 적이 있어서 시모도 동호회 같은 곳에 가입을 하신 듯 보였습니다. 지갑을 확인해 보니 딱 50만 원이 현금으로 있더라고요. 그래서 시모에게 현금을 꺼내드렸고 시모는 제 손에 들고 있던 50만 원의 현금을 급하게 가져가셨어요. 뒤도 안 돌아보고 뛰어가시는 모습을 보는데 얼굴에 생기가 가득해 보였습니다. 저희 부부는 돈을 함께 관리하기 때문에 어디에 사용했는지 모든 걸 공유하고 있어야 돼서 퇴근하고 들어온 남편에게 시모가 아침에 찾아오셔서 돈이 필요하다길래 50만 원을 드렸다며 상황을 설명해 주었죠. 혼자 지내시는 게 적적하시고 외로우셨는지 모임에 가입하신 것 같다고 얘기하자 좋게 받아들이면서 남편은 시모에게 전화를 걸어 한참 동안 대화를 나눈 뒤 저에게 설명을 해주었고 일반 모임이라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저희 부부에게 엄청난 일들이 펼쳐질 거라곤 상상도 못했었죠. 며칠 뒤 시모가 다시 한번 아침 일찍 저희 집에 찾아오시더니 또다시 현금을 요구하셨습니다. 이미 며칠 전에 50만 원을 들여서 당장 현금이 없었던 상황이라
은행을 가야 한다고 말씀드리면서 50만 원 드린 용돈은 벌써 다 사용하셨냐고 여쭤보자 충격적인 말을 꺼내셨습니다. 그날 50만 원 한 번에 다 사용했지. 남들은 훨씬 더 많이 가져왔는데 나는 첫날이라 그 정도만 가지고 갔던 거다. 제대로 놀려면 한 돈백 정도는 있어야 할 것 같은데 지금 가지고 있는 현금이 없으면 서둘러 은행으로 가자. 약속 시간 전에 도착하려면 서둘러 움직여야 된다. 그렇게 해줄 수 있지? 네? 100만 원이요? 50만 원 드린 지도 며칠밖에 안 지났는데 이번에는 100만 원이 필요하시다고요? 그럼 100만 원을 오늘 하루 다 사용하시는 거예요? 당연하지. 버스 늦기 전에 타야 된다니까. 아들한테는 내가 전화해서 설명하면 되니까 일단 은행부터 가는 걸로 하자. 이러다 정말 늦겠다. 시모는 저에게 또다시 돈을 요구하셨고 당황스러워하는 저를 보며 재촉하시면서 팔을 잡아 끄셨습니다. 돈을 드리는 건 문제가 안 되지만 어떤 모임이고 하루에 100만 원을 사용할 만큼 가치가 있는 건지 제가 알아야 했어요. 그래서 저를 잡아 끄는 시모의 팔을 뿌리치며 제대로 된 설명을 듣고 싶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너 갑자기 이게 무슨 태도니? 시간 없다고 얘기했는데 은행에 가지 않을 거야? 이러다 버스 놓치면 네가 책임질 거야? 빨리 나가자니까. 잠시만요. 어머님이 모임에 가입하시는 건 좋지만 며칠 전에 50만 원 드렸는데 이번에는 100만 원이나 달라고 하시는 게 정상적인 모임은 아닌 것 같아 제가 좀 알아봐야 할 것 같아요. 그 모임이 도대체 어떤 목적을 가지고 사람들이 모이는 거예요? 정확하게 설명을 해 주시고 제가 납득이 돼야 돈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머님이 즐겁게 모임에 참석하시는 것까지는 좋지만 어느 모임이든지 그렇게 많은 돈을 그날 하루에 다 사용하지는 않아요. 보통 회비는 많아야 10만 원 안쪽으로 해결할 수 있는데 지금 어머님이 가입하신 모임은 100만 원 이상도 쓰신다는 거잖아요. 정상적인 모임이 아니면 돈을 드리기에는 많이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주지 않겠다는 거야? 내가 언제 이렇게까지 요구했던 적이 있니? 그럼 다음 달 용돈 미리 당겨서 좀 쓰자. 미리 받는 건 되는 거잖아. 아니요. 그렇게도 해드릴 수 없어요. 일단 어떤 모임인지 제가 정확하게 파악하고 제 기준으로 정상적인 모임이면 그때 100만 원 드리도록 할 테니 설명해 주세요. 내가 왜 그런 것까지 일일이 입 아프게 설명을 해줘야 되는 건데. 그냥 놀고 먹고 즐기는데 돈 걱정 없이 사용하려고 돈 좀 달라는 게 뭐가 문제야? 일반 등산 모임이니까 대충 그렇게만 알고 빨리 은행 가자니까. 내 옷을 보면 되잖아. 등산복 입고 산에 가지 물에 가겠니? 아침부터 얼굴 붉히게 만들 거야? 죄송하지만 그런 단순한 이유로는 돈을 드릴 수 없어요. 일단 그이한테 먼저 전화할 테니 통화 한번 해보세요. 저 혼자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서요. 됐다. 너 때문에 기분 잡쳐서 오늘은 안 갈란다. 나도 이왕 노는 거 돈 걱정 없이 놀고 싶어서 좀 더 여유 있게 받아가겠다는 건데 그걸 반대해? 시모는 제가 돈을 드리지 않았다는 이유 때문에 화가 잔뜩 올라오셨어요. 남편과 결혼 생활하면서 시모가 저에게 얼굴을 붉힌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는데 그날은 저에게 상처되는 말까지 거침없이 뱉으셨어요. 처음 보는 시모의 행동들이 저를 당황스럽게 만들었고 집으로 돌아가시는 모습을 보면서 걱정이 많아졌어요. 이런 적이 단 한 번도 없었기 때문에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지 몰라 걱정이 많았었죠. 그렇게 기분이 좋지 않은 상태로 아이를 학교에 보낸 뒤 출근하면서 아침부터 시모에게 제가 너무 했는지 다시 생각을 해봤지만 이건 상식에 벗어나는 일이라 납득을 할 수가 없었어요.
혼자서 오만 가지 생각을 하며 회사에 출근해 일을 하다가 점심시간 때 남편한테 전화를 해서 아침에 있었던 일들에 대해 설명했어요. 예상했던 대로 제가 이상한 게 아니었죠. 남편도 처음에 50만 원 정도야 충분히 이해를 했었지만 그걸 하루에 다 쓰셨을 거라곤 생각조차 못했었는데 며칠 전에 드린 돈을 다 쓰고 100만 원을 또 달라는 건 문제가 있는 거라며 퇴근 후 시댁에 찾아가 왜 돈이 필요한 건지 진지하게 대화를 나눠봐야 할 것 같다는 남편의 말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저희 부부는 퇴근 후 학원 일정을 끝내고 나온 아이를 차에 태운 뒤 시댁으로 향하게 되었습니다. 시모는 저희를 달가운 표정으로 바라봐 주시지 않았어요. 그냥 집에 들어갈 것이지. 언제부터 나를 신경 썼다고? 여긴 왜 온 거야? 할 말 없으니까 그만 돌아가라. 어차피 돈을 주지 않을 거면 나도 할 말이 없다. 엄마, 그 모임이 정확하게 어떤 목적을 가지고 함께 모이는 건지 저한테 솔직하게 설명해 주세요. 그렇지 않으면 정상적인 모임이 아니라고 판단하고 경찰에 신고할 거예요. 문제가 있는 모임에 엄마가 빠졌으면 아들인 제가 데리고 나와야 하는 책임도 있는 거라고요. 며칠 전에 다녀오셨을 때 뭐 하셨어요? 뭘 해? 그냥 동호회 사람들끼리 만나서 인사하고 아침 먹고 등산한 뒤에 산에서 내려와 풍경 좋은 데서 수다 떨다가 왔지. 소규모 모임도 아니고 100명이 넘는 인원들이 함께 하는데 회비는 참석 비용밖에 안 되는 거라고. 나머지는 개개인이 알아서 해야 되는 거니 당연히 돈이 들 수밖에 없는 거지. 그래서 엄마가 혼자 다 냈다는 말이에요? 그런 것도 아니잖아요. 다른 사람들은 엄마보다 더 많은 돈을 가져온다면서요. 거기가 무슨 돈 자랑 하는 데도 아닌데 하루 놀면서 그렇게까지 돈이 많이 필요한 거라면 다음부터는 그 모임에 참석하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거기보다 더 좋은 모임들도 훨씬 많으니까 새로운 곳을 찾아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제 말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저희는 이런 식으로 돈을 드릴 수 없다는 걸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머님, 소박하게 모이는 동호회도 많아요. 저희까지 부담을 가지면서 그 모임에 참석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이런 일로 얼굴 붉힐 필요 없잖아요. 됐다. 너희들이 언제 내 생각 해준 적 있니? 용돈 받는 것도 눈치를 봐가면서 받아야 되는 거야? 이번 달 생활비 다 써서 밖에 나가지도 못하니까 다음 달 용돈이나 미리 당겨주고 가라. 이 나이 먹고 모임 하나 참석하는 것도 너희들 눈치 봐가면서 나가는 내가 너무 불쌍하고 더는 살고 싶지도 않다. 시모는 저희가 돈을 드리지 않는다는 거에 많이 서운해 하셨어요. 하지만 시모가 참석하는 모임은 정상적이지 않다고 판단해 용돈을 드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부터 시모는 저희 부부에게 일절 연락도 주지 않으셨고 시댁에 오라는 말도 꺼내지 않으셨어요. 집안에 계시는 걸 확인했는데도 문조차 열어주지 않으셨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시모도 저희를 이해해주고 다시 예전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될 거라 생각했지만 시모와의 관계는 좀처럼 좋아지지 않았어요. 남편은 전화를 받지 않는 시모에게 문자로 연락을 드렸는데 그건 용돈 문제였어요. 평소 같으면 한 달마다 용돈을 드렸겠지만 저희한테 제대로 설명도 해주지 않는 모임에 참석하게 된 걸 알게 된 이후부터 불안해서 용돈을 마음 편히 드리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필요하실 때마다 그때그때 연락을 주시면 어디에 사용하실 건지 저희가 들어보고 용돈을 드리기로 했었죠. 모임에 들어가는 돈만 아니면 그게 신경 쓰지 않겠다는 문자였어요. 그런데 시모가 남편이 보낸 문자를 확인하셨는지 곧장 저에게 전화가 왔어요. 분명 불만을 한가득 표현하시려고 전화하신다는 걸 알고 있었지만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내가 받는 용돈을
너희들한테 허락받아가면서 사용해야 된다는 거야? 무슨 그런 개떡 같은 말이 다 있어? 저번에 얘기했잖아. 그 모임에 참석하지 않는다고. 어머님이 속 시원하게 설명을 못 해주시니 그이가 어머님의 말을 신뢰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계속 이런 식으로 한다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기간을 두면서 지켜보다가 다시 예전처럼 한 달에 한 번씩 드린다고 하니까 조금 불편하시더라도 저희 의견을 따라주셨으면 좋겠어요. 저희도 이렇게까지 하고 싶지 않아요. 끝까지 너희들 입장에서만 얘기하는 거지? 내 화가 머리끝까지 올라오는 걸 봐야 다시 예전으로 되돌려 놓을 거니? 정말 해보겠다는 거야? 엄마, 저예요. 제 말 들어주세요. 엄마한테 들어가는 한 달 용돈이 얼마예요? 400만 원 정도 되잖아요. 남들 밖에서 한 달 힘들게 일해야 받는 월급을 엄마는 걱정 없이 용돈으로 쓰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이번 달 초에 용돈을 드렸는데 유나 엄마한테 또 50만 원 받아 가셨죠? 그리고 며칠 뒤에 또다시 100만 원 받아 가시려는데 저희가 기분이 어떻겠어요? 엄마만 용돈 드리는 것도 아니고 처가에도 들어간다고요. 요즘 같은 불경기에 정말 많이 드리는 건데 그걸 모임에 전부 다 사용하시면 저희는 기분이 어떨 것 같아요? 그런 곳에 사용하시라고 드리는 용돈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희 말에 따라주세요. 시모는 더 이상 남편의 말을 듣고 싶지 않았는지 전화를 끊어 버리셨어요. 남편은 그날 정신적으로 많이 힘들었었는지 입에도 잘 대지 않는 술을 마셨습니다. 그렇게 시모는 저희 부부에게 연락 한 통 하지 않으시다가 남편이 한동안 해외 파견을 나가야 된다며 가기 전에 얼굴 보며 식사라도 한 끼 하고 싶어 했지만 시모는 끝까지 얼굴을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결국 남편은 다음날 해외 파견을 나가야만 했었죠. 남편은 모 대기업에서 엔지니어로 일을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 해외에도 자주 다녀오는데 이번에는 1년 동안 장기로 해외 파견을 가야 했기 때문에 저도 걱정이 상당히 많았었죠. 말이 1년이지 4계절 동안 남편의 얼굴을 볼 수 없다는 게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먹고 살기 위해 하는 일이라곤 하지만 제 속이 말이 아니었죠. 남편은 해외로 나가기 전에 시모의 얼굴을 한번 보고 싶어 했지만 끝내 시모는 문을 굳게 닫은 채 열어주지 않으셨고 남편은 해외로 떠나게 되었습니다. 결혼 생활 10년 동안 이런 일이 자주 있어서 어느 정도 적응이 될 법도 한데 남편이 해외로 떠날 때면 항상 걱정이 많았었어요. 그렇게 남편이 공항으로 들어가는 모습을 본 뒤 다시 집으로 돌아왔는데 현관문을 여는 순간 뒤에서 갑자기 누군가 제 머리채를 잡으며 집 안으로 밀고 들어왔어요. 너무 놀라 비명을 지르면서 고개를 돌리자 저와 눈이 마주친 건 한동안 얼굴을 보여주지 않으셨던 시모였습니다. 잔뜩 화가 난 얼굴로 저를 내려보시는데 평소에 제가 알던 모습이 아니었고 신변의 위협까지 느낄 정도로 시모가 상당히 분노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최대한 침착하게 지금의 상황을 정리하는 게 좋을 것 같아 흥분하지 않고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어머님, 언제 오셨어요? 미리 연락이라도 주셨으면 밖에서 기다리시지도 않으셨을 텐데 너무 오래 기다리셔서 화가 나신 거예요? 그이는 벌써 해외로 떠났어요. 그건 내가 할 바 아니니까 너는 당장 나한테 매달 받는 생활비 400 즉시 토해내라. 당연히 받는 돈을 네가 뭔데 필요할 때마다 주겠다는 거야? 어머님, 그건 저번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용돈 안 드린 것 때문에 이러시는 거예요? 일단 제 머리 잡은 손부터 좀 놓고 말하세요. 이런 식으론 대화가 안 된다고요. 줄 거야, 말 거야. 두 번 말하게 하지 말고 당장 400 토해내라.
어차피 내 아들도 없는 상황에 네가 뭘 할 수 있겠어? 오늘 끝장 보고 싶은 건 아니지? 시모는 제 머리채를 잡고 끝까지 놓아주지 않았어요. 계속해서 흔들어대시면서 돈을 달라고 요구하셨습니다. 결국 참다 못한 저는 시모를 강하게 뿌리치면서 떨어뜨려 놨는데 제 머리채를 너무 강하게 잡았는지 시모의 양손에는 머리카락이 한 움큼 빠져 있었고 시모의 손에 있던 제 머리카락을 보게 된 순간 이미 저도 제정신이 아니었어요. 기분이 상해버릴 대로 상해버린 상태라 시모에게 드릴 용돈은 없을 것 같다고 말씀드렸고 제 말이 끝나자마자 양팔을 걷어 붙이더니 저에게 다시 달려들려고 하시는데 갑자기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눈앞에 나타난 건 다름 아닌 남편이었어요. 분명 비행기를 타고 떠난 줄 알았던 남편이 눈앞에 나타나자 저와 시모는 깜짝 놀라고 말았죠. 남편은 화가 머리끝까지 올라왔는지 개분옥이라는 시모의 이름을 소리치며 부르면서 거침없이 걸어왔어요. 그리고 남편이 꺼내든 서류 봉투를 뒤집는 순간 저는 바닥에 떨어진 사진을 보고 경악을 하고 말았습니다. 충격적이게도 시모는 상상 이상의 모임에 속해 있었어요. 단순 동호회인 줄 알았는데 그건 저희들의 착각이었고 이상한 단체에 빠져 매달 그곳에 돈을 바치고 있던 거였죠. 시모는 사색이 된 얼굴로 분노한 남편의 얼굴을 회피하고 있었지만 이미 모든 사실이 밝혀진 상태라 시모도 더 이상 숨기지 못하자 한마디 꺼내셨습니다. 내 마음이 편하면 그걸로 된 거 아니야? 앞으로 얼마나 더 산다고? 내가 원하는 걸 하고 싶다는 건데 이렇게까지 나를 막아서야 되겠니? 이것 때문에 그동안 계속해서 용돈을 올려달라고 했던 거였어요? 저한테 저축 잘하고 있다면서요? 저희가 급하게 돈이 필요할지도 모를 상황을 대비해 모아두셨다면서요? 그런데 엄마한테 지금 남은 재산이 뭐가 있는데요? 용돈에 집착하시는 건 엄마가 가지고 계셨던 돈이 지금 바닥이 나셔서 그런 거잖아요. 제가 하도 의심스러워서 며칠간 엄마한테 사람을 붙였어요. 도대체 얼마나 잘난 모임이길래 하루에 돈백이 넘는 금액들을 쓰는지 알고 싶었다고요. 그런데 제가 상상했던 거와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엄청난 모임에 가입하셨더라고요. 그런 단체가 엄마한테 유익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그 사람들은 전부 다 사기꾼이라고요. 왜 이렇게 생각이 없으신 건데요? 평소에는 저희와 은혼도 잘 나누시더니 이런 건 왜 엄마 혼자 독단적으로 결정하신 거예요? 마음이 적적해서 그랬다. 항상 무언가 외로웠었는데 어느 날 어느 한 노인이 나한테 접근을 하길래 대화를 나누다가 같이 가보게 된 거였지만 나도 처음에는 노인의 말에 별로 마음이 내키지 않았었어. 그런데 산속에 있는 그 사람들이 하나같이 나를 웃으면서 반겨주고 진심으로 다가와 주는데 그동안 공허했던 내 마음이 꽉 채워지는 것 같은 기분이더라고. 나를 그곳으로 안내해준 노인은 내가 가진 모든 걸 그 단체에 기부하면 더 많은 행복을 누릴 수 있을 거라 했었다. 그래서 처음에는 적은 금액으로 시작했었지만 더 많은 행복과 그 사람들의 관심을 받기 위해 돈을 더 많이 내다 보니 어느새 내가 가지고 있던 재산은 그 단체에 전부 바친 상황이었어. 하루도 빠짐없이 돈을 넣었었는데 막상 돈이 없는 상태가 되자 사람들이 나를 대하는 행동들 하나하나가 소홀한 것 같고 내가 그 무리에서 소외되는 느낌을 받았었다. 나는 그 사람들 사이에 소속이 되고 싶었어. 내 마음을 채워줄 수 있는 곳은 그곳밖에 없는데 그 사람들이 나한테서 등 돌리는 걸 원하지 않았었다. 그래서 며느리 너한테 50만 원을 달라고 했던 거고 다시 단체로 들어가 그 50만 원을 기부했지만
평소에 넣었던 금액보다 적어서 그랬는지 내가 느끼는 행복감은 현저하게 떨어졌었어. 그래서 100만 원을 달라고 했던 거다. 너는 지금 엄마의 행복을 앗아간 거라고. 엄마, 그곳은 사기 집단이라고요. 너무 맹신하면 안 된다는 거 몰라요? 한 번 빠지면 쉽게 나을 수 없는 곳이라고요. 이제 제발 그만하세요. 저한테 한마디 상의도 없이 집까지 처분했다면서요? 남의 행복을 갉아먹는 그곳에서 도대체 뭘 원하시는 건데요? 엄마한테 조금 잘해주고 관심 가져주는 거 전부 다 돈을 뜯기 위해 계획된 거라는 거 몰라요? 이상한 단체에 빠지지 말고 정상적인 모임을 알아보라고 했었잖아요. 경찰에 신고했지만 이미 그 사람들은 흔적도 없이 잠적해 버렸다고요. 이제 제발 정신 좀 차리세요. 엄마가 저희한테 하도 모습을 나타내지 않아서 제가 집사람 몰래 꾸민 계획이었어요. 제가 해외로 떠났다는 말이 나오면 엄마가 분명 이 사람한테 돈을 달라고 나타날 것 같았거든요. 여기에서 그만 멈추시고 다시 예전 생활로 돌아가요. 시모는 이미 저희 말을 들으려 하지 않았어요. 돈만 있으면 그 사람들을 만날 수가 있다고 갑자기 제 가방을 들더니 밖으로 뛰어 나갔습니다. 남편이 시모가 도망치지 못하게 붙잡자 시모는 저와 남편에게 그 사람들을 같이 만나러 가자면서 눈물까지 보이시며 슬퍼하고 계셨어요. 두 눈 뜨고 볼 수 없는 충격적인 광경에 경악을 했고 남편은 시모를 다시 정상적으로 되돌릴 수 있는 방법은 병원밖에 없다고 생각했는지 정신병원의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었죠. 저희는 경찰의 도움을 받아 그 단체의 행방을 알아보고 있는 중이지만 흔적조차 없이 사라져버린 그 사람들을 찾는 건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어느 단체에 맹신을 하게 되면 사람이 순식간에 변한다는 말을 듣긴 했었는데 시모가 변해버릴 거라곤 정말 상상도 못했었죠. 시모는 현재 안정을 되찾고 있는 중이고 어느 정도 회복이 되면 다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고 있긴 하지만 한번 망가진 정신은 쉽게 돌아오지 않고 있는 게 지금의 현실입니다. 주위에서도 저와 비슷한 경험을 하신 분들이 계신가요? 이런 음지에 있는 단체에 빠진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다는 말을 듣기는 했었지만 그게 저희 시모가 될 줄은 꿈에도 몰랐었네요. 남편은 회사와 돈을 받고 계약이 되어 있는 상태라 지금 당장 일을 그만두게 된다면 그에 따른 위약금이 발생해서 어쩔 수 없이 해외에 1년의 시간을 보내야 하는 상황입니다. 시모는 지금도 제 얼굴만 보면 이 모든 게 저로 인해 시작된 거라고 병원에서 한바탕 난리를 치셨어요. 제가 모든 걸 빼앗아 갔다고 생각하고 계세요. 현재 입원을 하지 않고 함께 지낸다면 저뿐만 아니라 아이한테까지 심각한 문제가 생길 수도 있을 것 같아 병원에서도 시간을 두고 안정을 찾을 때까지 치료하는 게 모두의 안전을 위한 방법이라고 설명해 주실 만큼 시모의 상태는 많이 심각해져 있어 걱정이 많습니다. 남편이 귀국했을 때는 시모가 다시 정상으로 돌아왔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시모에게 사기친 그 단체 집단도 하루빨리 잡히길 바랄 뿐입니다. 저희 가족처럼 피해를 보신 분들이 많다는 걸 알고 있는데 그분들도 하루빨리 정상적인 생활로 돌아오시길 간절히 바라며 제 사연을 들어주신 분들의 가정에도 평화가 함께 하시길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